재택치료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설 연휴 동안 저희에게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7살 아이가 감염됐는데 인터넷 검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민도 있습니다. 걱정 말라던 방역 당국의 설명과 너무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와 가족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달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체온 한 번 잴 수 없었습니다. 지급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체온 측정도 안 되고 뭐 그걸 준비해 놓는 사람이 당연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제보자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7살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의지할 곳은 인터넷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루에 막 40통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3일 동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저희 집에 마침 차이레놀이랑 그게 있어서 약을 저희 집에 있는 걸로 먹였죠. 그 사이 의심 증상이 생긴 B씨 부부는 오늘 낮에야 보건소 연락을 받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 혹시 여기서 더 심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막막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9만 7천여 명입니다. 정부가 관리 의료기관을 461곳까지 늘리며 감당 가능하다고 밝힌 10만 9천 명의 89% 수준입니다. 정부는 12만 명까지 관리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재택치료 환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5만 4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리기관을 늘리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하루 1, 2회로 줄여 의료기관 한 곳이 관리 가능한 환자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나아가 일본처럼 자택에서 쉬면서 환자 본인이 증상을 겪을 경우에만 보건소에 연락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욱입니다. 설날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도 있습니다. 유족은 환자의 병세를 제대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생활치료센터 측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진은 사망 시점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53살 이모 씨는 직장 내 집단 감염으로 지난달 25일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지만 당시 큰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안색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병원 치료와 건강 체크를 당부했습니다. 전화 오고 하는 것들은 좀 참고해 주세요. 이분이 뭐 정신적으로 지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이 만일의 사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도 아프다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돼서 전화하거든요.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연락을 주시는 거는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양쪽 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책임지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희가 민사적으로 뭐 형법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던 안부 전화. 몸 안 좋아요, 아빠? 좋겠다. 왜요? 그냥 컨디션이 좋다. 이 씨는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지 8일 만인 설날 오후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119 구급대원은 숨진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어디 쓰러져 계셨나요? 바닥에요. 그 사후관객이 다 와 있었고요.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측을 원망합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치료 한 번도 제대로 못 받고 죽었어요. 혼자 그냥 감옥에서 버티다가 범죄자 자리인데. 부산시는 숨진 당일 아침 모니터링 일지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간호사는 유족이 이 사건과 무관한 자신을 결부시킨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